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험 보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홍문성입니다. 일단 장기간 동안들 수험 준비에 진짜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어 이제 시험이 다 끝나는데 일단 이제 가다반을 보고 어느 정도 채점을 다 했을 텐데 채점을 하고 나서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좀 점수가 나왔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한두 개가 불안하다 이제 뭐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안타깝지만 열심히 했지만 좀 뭐 고배를 마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제 시험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제가 지금부터 오늘 그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총평과 함께 이제 해설 강의를 같이 할 건데, 일단은 그 전체적인 이 세법만 놓고 따지면요, 난이도는 중급 정도에서 물론 하급 정도 문제도 있었고 이제 상급 정도의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래서 중보다 좀 높은 것도 몇 문제 있는데 보통 뭐 중 정도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주 평소에 다루지 않았었던 뭐 불복지액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압류에 대한 거, 이런 문제도 이제 출제가 돼서 조금은 이제 난이도가 좀 있게 느껴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 얘기한다면 아마도 글쎄 이건 뭐 수업이 시험이 다 끝나서 한 얘기지만 뭐 다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은 쉬웠을 거고 안 한 분은 어렵다. 이건 뭐 너무 평범한 얘기고, 이것보다는 그래도 세법은 진짜 조금만 하셨으면 어느 정도 점수가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불복지 얘기할 문제는 죄송한데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를 저도 받고 나서 지금 시험이 끝난 지 이제 불과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문제를 받고 이제 해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자칫 아직 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 해서 몇 번을 지금 반복해서 이 촬영 직전까지 또 보고 또 봤지만은 아직까지는 불복을 제기할 문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이제 이 촬영이 끝나고 나서 계속 또 검토를 더 해볼 거고요. 해서 혹시 이제 불복 제기할 문제가 있으면 저희 뭐 사이트라든가 혹은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할 테니까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제 A형입니다. A형이고요. 자, 문제 65번입니다. 자, 보죠. 65번 문제인데, 자, 보면,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자, 과세 표준이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에, 저는 자, 표준 세율로서 오른 거 뭐냐 해서, 이 표준은 법령이 정한 기본이죠. 기본에서 기본적인 율이 대체 몇 퍼센트냐 해서 첫째, 자, 기억번 보니까, 자, 상속받은 농지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았을 때 농지는 1000분의 23이 되죠. 그다음에 농지가 아닌 건 1000분의 28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농지니까 맞고요. 자, 두 번째, 자, 합유물이나 자, 총유물의 분할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23, 얘도 맞죠. 근데 분명히 주의할 게 이제 이런 겁니다. 분명히 저희가 취득세율 특례에 가면요, 이 특례에 가면 뭐가 있냐면 표준세율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빼기 뭐 표준 세율 마이너스 2%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요거 생각해서 이거 틀렸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문제가 묻는 건 뭐였어요? 표준 세율 대체 기본이 몇 퍼센트냐를 물었지, 자, 이 특례를 물은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얘도 맞고, 자, 세 번째 원시 취득이요. 그래서 신축이나 중축된 거죠. 1000분의 28, 얘도 맞네요. 네 번째, 자, 법령으로 정한 자 비영리 사업자가 자 상속 이외에 무상 취득, 뭡니까? 증여죠. 그래서 상속 이외의 무상은 증여예요. 그래서 증여받게 되면 무얼 받았냐가 아니고 누가 받았냐죠. 그래서 일반인이 받게 되면 1000분의 28, 이렇게 비영리 사업자가 받게 되면 일반인이 받으면 1000분의 35가 되고 비영리 사업자 1000분의 28로서 적용되죠. 그럼 얘도 맞네요. 그럼 맞는 게 타만 내에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이제 66번인데, 자, 지방세법상 자 등록에 대한 자 등록 면허세입니다. 자, 이번에는 잘못된 걸 찾는 게 아니고 옳은 겁니다. 자, 맞는 거를 자 찾아보시오 이건데, 자, 첫째 1번.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자 납세지는요, 자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이건 아니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항상 지방세는 거의 다 물건지입니다. 물건 소재지가 되고 국세, 즉 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이
주소지고 지방세는 거의 다 어디 물건 소재지가 돼요. 틀렸죠. 틀렸고. 두 번째, 자 등록하려는 자가 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산출세액을 자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입니다. 스톱. 여기 이제 등록 면허세만 있는 특성인데 자 신고는 비록 하지 않았지만 자 법정 기간에 납부하면 자 신고 납부된 거로 봅니다. 자 봐요 보고 그 뒤에 아무런 가산세는 붙지 않죠. 그래서 요 요건은 제가 등록 면허세만 있는 제도적 특성이죠. 그래서 신고 납부된 걸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는 없다고 하죠. 자, 세 번째. 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가 아니고 1000분의 8이 돼야죠. 8. 네 번째. 자, 부동산 등기하는 자는요. 자, 과세 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에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정확하게 해서 항상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가 원칙. 이거 정답이죠. 자 5번입니다. 자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자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뭐 했다? 전입했다.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이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설립되거나 혹은 전입이 되면 100분의 300이죠. 그래서 몇 배? 3배 중과해서 100분의 200이 아니고 100분의 300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4번이죠. 4번. 그래서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것이 맞게 됩니다. 자, 이제 67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67번인데. 자, 이제 67번 문제도 마찬가지. 근데 요건 이제 난이도가 한 상쯤 돼요. 아까 이제 66번이나 65번은 난이도가 중인데 67번 문제는 난이도가 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이 길죠. 길고 또 그 안에 저희가 숨겨 놓은 만한 함정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 난이도가 한 중 정도가 아니고 상 정도.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표기해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하나씩 보죠. 자, 이제 지방세법상 자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자, 일단 틀린 걸 찾는 거죠. 첫 7번.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항상 그죠.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해서 항상 취득 당시 신고 가액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게 연부로 취득하게 되면요. 매년 그 지급하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다. 그게 연부금이고 또 취득대금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도 역시 다 포함이 돼서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신고가액. 그래서 이제 거기 논란이 있을까봐 뒤에서 있죠. 단 신고가액은 뭐보다 크다. 시가 표준액보다 크다. 왜 작다고 하면 예외가 돼서 시가 표준액이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2번. 자, 건축입니다. 보니까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다. 이제 이게 함정이죠. 원래 이제 신축이나 재축이 되면은 이땐 건축비가 되지만은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중축입니다. 또 개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축이나 개축이 되면 결국은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죠. 그래서 결국 신축, 재축 빼니까 중축, 쉽게 중축으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었어요. 증가되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심 취득으로 보아서 해당률을 적용한다. 얼마? 2.8%만큼 적용하죠. 결국 이제 그 증가액에 대해서 2.8%를 적용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자,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자,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 외에 자,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요. 표준세율에서 자, 중과기준세율 즉 2%죠. 자, 그거에 100분의 200을 합한율을 세율로 해서 산출된 금액을 한다. 이런 거는 없죠.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실제 이 환매가 됐을 때는요. 얘는 몇 퍼센트냐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에서 빼기 2%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지 거기다가 100분의 200을 합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배웠을 거예요. 환매, 상속, 분할, 이전, 이혼. 그래서 뭐 환상법인의 합병으로 분할과 이전과 이혼되었다는 다 얼마? 빼기 2%가 되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네 번째. 자,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자,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 금액이 50만 원이죠. 그래서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는 거죠. 그 결국 얘가 뭐냐면 이만한 토지가 있을 때, 자, 어떤 값이 요만큼을 삽니다. 얼마치? 50만 원어치죠. 사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취득세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만 요걸 취득하고 나서 자, 몇 년 내에, 그렇죠, 1년 내죠. 1년 내에 옆에 땅을 또 삽니다. 또 얼마치? 또 50만 원어치. 그럼 금액상 50이지만 이렇게 처음에 면세점을 적용받고 1년 내에 또 사게 되면 두 개를 합쳐서 면세점을 따지게 돼요.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면 종전 것도 세금 내야 되고 요번 것도 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내는 형태가 되겠죠. 자, 5번. 자,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취득세 뭐만, 표준세율만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이 돼요. 바꿔 얘기하면 중과되는 것은 절대 가감이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표준세율만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게 그죠? 정답이 3번이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6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8번도 난이도가 이것도 이제 상 정도 돼요. 이것도 이제 요건 왜 난이도가 상이냐면 실상 문제 지문에 비하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저희가 평소에 안 보던 못 봤었던 지문이 몇 개 있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난이도를 상으로 잡았는데 자, 일단 보죠. 자, 지방세 기본법상 자, 부가와 징수 또 기타 불복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찾아봐라. 바로 이 불복이죠. 불복. 자, 보죠. 1번. 자, 납세자가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입니다. 자, 소득세의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자,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척 기간은 5년이다. 아니죠. 이 제척 기간은 보통요. 보통 제척 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물론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15년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상속세 증여세가 아니고 일반적인 소득세니까 그럼 일반적 제척 기간 10년, 7년, 5년입니다. 이때 사기친 것이 10년이고요. 무신고는 7년이고요. 기타의 경우가 5년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분명히 그냥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무신고입니다. 무신고이기 때문에 몇 년? 그죠? 7년이죠. 그래서 제척 기간은 7년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틀렸고. 자, X. 두 번째. 자, 지방세 불복 시 자, 불복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 솔직히 저희가 안 보던 지문이에요. 못 보던 지문이에요. 못 보던 지문이니까 이게 대체 뭐지? 그래서 아마 몰라서 넘어간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세 번째. 취득세는 원칙이 보통징수다. 이건 틀렸죠. 원칙이 신고납부죠. 원칙이 신고납부 원칙. 얘는 확실하게 틀린 거 알아요. 이제 두 개는 얘도 알았고. 자, 네 번째.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계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거 아니죠. 지금은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하루 0.03. 그죠? 0.03%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확실하게 틀렸죠. 자, 이제 또 안 보던 지문이 4번입니다. 자,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로 한다. 이건데 요것도 솔직히 안 보던 지문이에요. 이게 알지 못한 지문이죠.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거죠. 이게 재미난 건데 글쎄 이것 때문에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제 수업, 제 강의를 듣던 분들이요. 이 5번 문장 많이 보던 문장 아닙니까? 그죠? 쪽집게 문제. 실제 5번 정답이 있었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안 봤었던 분들은 이제 이거 처음 보는 문장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일단 얘는 맞아요. 그럼 체납처분비가 뭐냐? 얘는요. 이제 안 배운 분들 세금을 계속 안 냅니다. 계속 안 내면 정부가 가산금을 계속 부과하죠. 부과하고 나중에 이제 계속 안 내면 압류합니다. 압류해서 정부가 보관해요. 그 다음에 공매 처분해요. 그래서 압류해서 공매 처분할 때까지 발생된 재반 비용이 그게 체납처분비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비용을 상세합니다. 자, 비용 뗐어요. 떼고 나서 이제 다 공매 처분되고, 자, 이제 비용 남았죠. 비용을 떼고 나머지 금액이 남은 그 금액 갖고 이제 세금 충당합니다. 자, 금액이 또 남았습니다. 그럼 뭐 가산금도 충당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건 정답이 그래서 5번이요. 5번입니다. 5번. 자, 그럼 이제 처음 보는 거 이제 2번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심판 청구는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2번하고 결국 5번 지문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께서 아마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솔직히 배운 분들은 배웠지만 안 배운 분들은 안 배웠기 때문에 요 일단 68번에서 아마 좀 시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도 출제되었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69번으로 가볼게요. 자, 69번 문제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중정도 난이도 중정도 문제인데, 요거는 많이 보던 문장이에요. 솔직히 저희가 늘상 공부가 많이 됐던 안 됐던 간에 많이 봤었던 문장 중인데요. 보전.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건 뭐냐 이거 옳은 거. 첫째, 1번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럼 대체 뭘 부과요? 말도 안 되지. 그죠?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다 제외한대요. 제외하면 취득세 될 거 없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틀렸죠. 두 번째, 자, 늘 보던 거죠.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 구주부와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선, 자, 결론, 주체 구주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즉 세입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요? 그죠? 그 주체 구주부 취득자가 취득한 거로 보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맞죠? 자, 세 번째, 3번 문장은 진짜 엄청 봤죠. 자, 법인 설립 시입니다.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해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 주주가 됐다. 납세금 없죠. 근데 취득한 걸로 본대요, 안 돼요. 항상 과점 주주는요, 법인이 설립된 이후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되지 절대 법인이 설립 시는 납세 의무가 없죠. 네 번째, 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취득을 한 번 더 보죠. 지목이 변경됩니다. 변경되고 가액이 증가되면 결론 그 증가된 금액만큼 취득된 것으로 보아서 과세하게 됩니다. 틀렸고. 자, 5번. 자,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 경우 그 채무 인수액,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된 것도 안 본다. 아니요, 보죠. 즉, 결국 부담부 증여인데 부담부 증여가 두 가지죠. 채무 인수분이 있고 나머지는 증여가 있고. 그래서 채무 인수분은 유상 취득, 유상 매매로 보고요. 나머지 건 증여로 보죠. 그래서 유상 채무 인수분은 무조건 유상으로 보게 돼요. 그럼 결국은 정답이 몇 번? 그 정답은 2번이 되죠. 그래서 항상 얘는 뭐들상 보던 문장입니다. 정답이 2번으로 하고요. 자, 이제 70번으로 가볼게요. 자, 70번은 어찌 보면은 난이도 합니다. 난이도가 이제 한데 참 쉬운 문제인데요. 글쎄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났었던 게 저희가 좀 웃긴데 1, 2, 3회 때요. 1, 2, 3, 4, 5회 때는 이렇게 지방세가 어디에 속하냐, 뭐 특별시, 광역시, 도냐, 어디냐 이걸 묻는데, 근데 일단 난이도 제가 하루 잡았어요. 왜 하루 잡았냐면 지방세 기본법상, 자, 특별시세, 특별시에서 걷는 세목이 아닌가. 솔직히요. 저도 진짜 아는 건 저 이거밖에 없어요. 취득세. 얘만 특별시, 광역시, 도가 걷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입니다. 나머지 거 솔직히 몰라요. 또 하는 거 있어요. 뭐 등록면허세, 이건 도구세입니다. 도와 구가 걷는 세금이에요. 답 나왔죠 이제. 그럼 나머지를, 자, 출제자가 요구한 건 이거예요. 그래, 나머지 모른다고 쳐. 하지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만 알고 있어도 특별시가 걷지 않는 세금 나와 있다는 얘기죠. 뭡니까? 바로 등록면허세죠. 이건 도와 구가 걷는 도구세예요.
도구세. 그래서 정답은 5번 도와 구가 걷는 세금에서 등록 면허세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71번으로 가봅니다. 자, 71번도 난이도 중정도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여기 나온 문장도 평소에 솔직히 많이 보던 문장일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수험생이 아마 맞출 수 있는 건데, 자 보죠. 자, 소득세법상 자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건 뭐냐? 자, 이제 양도에 속하는 것, 양도에 속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있는 건 다 알죠. 자, 1번. 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해지입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근데 결론 신탁이에요. 신탁. 신탁이 됐건 신탁 해지가 됐건 양도세는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신탁은 절대 양도로 볼 수 없죠. 자, 두 번째. 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혼 위자료입니다로 배우자에게 자 토지의 소유권 넘겼다. 양도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다 알 거예요. 이혼 위자료인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인지 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되면 양도가 아니죠. 하지만 이혼 시 위자료 하면 이건 양도에 속하게 됩니다. 정답 2번이네요. 세 번째. 자, 공동소유 토지를요. 공유자 지분의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을 하였다가 공유자 지분의 변경 없이 그 토지를 다시 단순히 재분할시켰어요. 양도 아니죠. 항상 분할되었을 때 지분의 변동이 생겨야 양도지 변동이 없으면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양도 아니죠. 자, 네 번째. 자, 본인 소유 재산을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했다. 즉 내가 팔고 내가 사면 소유권 변동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해당 없고. 5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서 그 매매가 원인무로 판시되었다. 이것도 양도로 볼 수 없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 무효인지 또는 적법계약의 해제인지 해서 적법계약의 해제면 양도 맞습니다. 하지만 매매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양도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맞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이제 7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72번은 난이도 상입니다. 상인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난이도를 상을 잡은 이유가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 상이라고 잡고요. 자, 보죠. 자, 2007년도 취득 후 등기를 한 토지를 2015년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자 토지의 양도 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건 뭐냐? 단 특수관계자와 거래는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왜? 일단 특수관계자가 끼면은 항상 이제 시가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배제시키고요. 자, 갑시다. 자, 1번. 취득 당시. 자, 취득 당시입니다.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양도세 계산은 원칙이 실가 원칙인데 그 실질 매매가가 불분명하면 추계하게 돼요. 그죠? 추계할 때 취득금액 추계는 순서가 매, 감, 환, 기. 양도금액 추계는 매, 감, 기. 그래서 보죠. 자,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이거 틀렸죠. 순서가 매, 감, 환, 기. 1번, 3번, 2번, 4번이에요. 이 순서대로 적용해서 취득가액을 정해야죠. 매감한기. 그죠? 일단 답은 틀린 거니까 1번이에요. 2번. 자, 양도와 취득 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있으면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의 무슨 가? 실질거래가가 원칙이 되죠. 세 번째. 취득가액을요. 자, 실질거래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과 기타 양도비, 둘 다 필요경비에 포함이 돼요. 다만 취득금액이 추계가 되면 비용은 계산공제하죠. 근데 지금은 실제 취득가액이니까 실제 비용을 넣어서 경비를 뺍니다. 네 번째, 취득가액을 나와 있네요.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즉 매매사례가가 뭐예요? 이게 추계죠. 자, 추계된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자 100분의 3을 곱한다. 여기 왜 100분의 3이냐?
저게 등기가 됐으면 100분의 3이고 미등기 되면 100분의 0.3이에요. 즉 문제 보니까 자 등기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됐으니까 3%만큼 계산 공제하죠. 그래서 이 4번은 계산 공제입니다. 맞고요. 자, 평소에 안 보던 게 5번, 2번이에요. 자, 양도가액을 자 기준 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 시가로 한다. 이 문장 많이 안 봤었어요. 물론 많이 보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선생님이 이거는 여기까지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원칙은 실거래가액인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요걸 원칙이 실가니까 이걸 배제한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많이 보던 거니까 맞아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5번 문장도 별로 안 보던 문장이니까 요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은 일단 정답은 1번에 보여. 아마 이번과 같이 늘상 얘기했을 거예요. 메가만기 매번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겠죠. 일단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73번으로 갑니다. 73번은 난이도 중형에 속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글쎄요. 그 크게 저희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자 보죠.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네요. 첫째, 자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 자 미등기 건물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은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 3년 이상인 보유기간 3년 이상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돼요. 왜? 일단 장기 보유는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그 보유 기간이 몇 년? 3년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3년 이상 된 거니까 가능하죠. 일단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 봐요. 3년 이상 돼야 됩니다. 자 3번 1세대 1주택으로서 자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이에요. 보유 기간이 2년 6개월이에요. 이 과세될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 일단 틀렸어요. 물론 고가주택도 양도하면 장기 보유 공제 가능하지요. 하지만 전제 조건 뭐였습니까?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돼야 돼요. 또 등기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2년 6개월밖에 안 돼요. 보유 기간이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제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요. 건물의 양도 차익에 항상 보유 기간별 공제율 곱하죠. 그래서 항상 뭐 곱하기 뭐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얼마? 10에서부터 최고 30%요. 1세대 1주택은요. 24부터 최고 80%까지 공제될 수 있죠. 5번 보유기간이 12년 된 거예요. 된 상가 건물 양도하면요. 100분의 30까지 공제. 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 최하 3년 이상 10, 최대 10년 이상 3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2년 됐으면 3년 넘었잖아요. 넘었으니까 10년 넘었으니까 100분의 30까지 공제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요건 3번이요. 고가주택인데 자 보유기간이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공제될 수가 없다고 하죠. 자 이제 74번으로 갑니다. 자 74번도 난이도 약 중정도에 속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실상 지문보다 위에 문제가 더 길어요. 더 긴데 문제 형태는 단순해요. 이런 문제는요. 수험생들로 하여금 자꾸 착각을 일으키게 문제를 보고 또 보고 이 밑에 지문이 문제가 아니고 위에 문제를 보고 또 보고 계속 이렇게 해서 저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얘도 중으로 뺐는데 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입니다.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에 존재한대요를 양도했다. 이때 납부할 양도세액은 1,500입니다. 이게 키워드죠. 만원이다. 이 토지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뭐냐? 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 거래는 없고요. 자,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마라. 고 되는데 솔직히 뒤는 별 의미 없어요. 결국은 납부할 금액이 1,500이고 자, 언제 양도했다? 자, 5월
15일에 양도했다. 이거고요. 납부할 금액 1,500이다.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예정신고 언제까지 하시오? 또 1,500 나온 거 보니까 분납할 금액 얼마냐? 보통 이 정도예요. 이런 정도예요. 자, 보전 1번.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뭔다? 신고해야 한다. 즉 예정신고하세요죠. 언제까지입니까? 양도했어요. 양도일 소관 달의 말일부터 언제? 5월 30일부터 2개월 내. 그럼 6, 7 언제? 7월 31일까지예요. 요 기간에 신고하시오죠. 맞죠? 두 번째,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 신고하면 예정 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 부과됩니다. 예정 신고가 먼저 되고 확정 신고를 나중에요. 그래서 예정 신고 안 되면 무조건 가산세 붙어요. 하지만 예정 신고 때 가산세가 붙고 확정 신고 때 또 붙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예정 신고 때 붙으면 확정 신고 때 안 붙는 건 있어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정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하다. 물론 확정 신고 때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예정 신고라는 경우는 굳이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방금 얘기했죠. 5번. 자, 토지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 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되죠.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정 신고 때도 물납이 되지만 확정 신고 시도 물납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 다 가능하죠. 얘도 맞다. 참고로 얘기하면 보상 채권으로 물납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물납이 아니고 보상 채권에 의해서 물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고. 자, 이제 7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5번은 이제 그래도 계산 문제다 보니까 난이도를 요것도 제가 상으로 잡았는데 일각에서는 뭐 난이도 중 정도가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숫자가 나오니까 일단 상으로 볼게요. 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자가 자, 갑이 다음과 같이 단층 겸용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상시주거용이고 도시지역 내에 있고요. 자, 7억 원에 양도했다.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 오른 것, 즉 과세되는 면적을 찾으세요. 보니까 건물 면적이 80제곱미터요, 상가 면적은 120제곱미터고 총 토지 면적은 8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결국 얘는 뭐예요? 겸용주택. 그럼 양도세에서 이거죠, 이거. 지금 얘는 자, 총 토지 800이고요. 그 중에 건물 면적 200이에요. 200 중에 주택과 상가. 그래서 주택 면적이 80이요. 상가 면적이 120이에요. 이건데 일단 제가 이 겸용주택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양도세에서의 겸용주택은 무조건 뭐 갖고 따져요? 면적. 면적 갖고 따져요. 그래서 쉽게 이제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 이러면 전체가 다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죠. 근데 반대 주택의 면적이요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이때 나누죠. 어떻게 주택은 주택이요 상가는 상가요. 그럼 결국 이게 주택이라고 된 부분은 과세 비과세 비과세고요. 상가라고 된 부분은 뭡니까? 과세요. 그럼 지금은 문제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주택이 상가보다 더 작습니다. 주택이 작아요. 작으니까 이거죠. 이거니까 주택 부분만 비과세입니다. 상가 부분 과세. 그럼 이 면적, 과세되는 이 면적을 찾아보세요. 그 얘기예요. 나왔어요. 뭐가? 주택은 결국 뭐고? 비과세고 상가 뭐고? 과세고. 그럼 어쨌든 그럼 상가 건물 120은 과세예요. 과세. 그럼 과세 면적이니까 상가 건물 120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오, 3개네요. 1번, 2번, 3번. 그럼 토지만 하면 돼요. 어떻게? 토지 800이요. 그럼 토지 면적은 이 건물 면적 비율로 안 분하면 돼요. 어떻게? 자, 이렇게 총 토지 800이에요. 곱하기 총 건물 200입니다. 200분의
과세건물 면적 120. 빡빡 지으면 6. 6, 8, 48, 480. 그럼 결국은 과세 면적이 상가 건물 120, 그죠? 토지 480이에요. 그래서 120과 480, 3번이죠. 그래서 건물 120, 토지 480제곱미터가 과세 면적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이 3번이 되죠. 자, 그다음에 76번으로 가볼게요. 자, 76번인데 76번은 난이도 하입니다. 하. 이거는 뭐 눈을 감으면 못 맞추겠지만 눈 감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건 뭐냐. 근데 결론 정답 몇 번? 4번이죠. 항상 얘기했지만 다른 건 다 등기와 관계없지만 이 부동산 임차권은 꼭 등기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과세입니다. 뭐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과세입니다. 정답이 4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77번 가죠. 자, 77번도 난이도 중형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 중인데 자,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련된 내용이다.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아봐라 이거죠. 첫째, 자,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0에 속하는 항상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하죠. 이 공정 시장가액비는 항상 어디 부동산에만 있는 제도예요. 그죠? 또 이 비율 자체가 주택은 60인데 참고로 토지와 건축물은 70% 적용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 똑같아요. 그 건축물에 대한 뭐에다가 시가 표준액에다가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자 3번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상가액을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미 1번하고 2번에서 냈잖아요. 답을. 뭐 항상 해당 재산에 뭐에다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 한다고 했는데 왜 엉뚱하게 장부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자,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되면 양상 어떤 거? 둘 중에 높은 걸 적용해요. 이거는 모든 조세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세금이 다 똑같이 선택 가능한 것이 몇 개? 2개 이상이면 무조건 둘 중에 높은 걸 쓰죠.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요. 주택별로입니다. 표준세를 적용해서 세액 산정해서 무조건 주택은 주택마다마다 소유자마다마다 각각 구분해서 과세하게 되죠. 정답이 3번이죠. 항상 시가 표준액의 공정 시장가액 비율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개인 법인 똑같습니다. 자, 이제 7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또 이제 재산세 문제인데 자, 얘도 난이도 중형 정도 돼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자, 틀린 것은 돼 있는데 1번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 원이에요. 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틀렸죠? 정답 1번. 일단 주택은요. 반씩 내요. 산출세액의 반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요. 나머지 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다만 주택에 대한 금액이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10만 원. 10만 원까지가 일시에 부과할 수 있지. 저게 100만 원 아니에요. 1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입니다. 두 번째.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맞는 얘기예요. 세 번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 고지서별로 발급한다. 자, 발급하지에도 발급이고. 네 번째,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자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맞죠? 5번, 고지산장당 징수할 세액이 얼마입니까?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죠. 이 뭐랍니까?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2번, 3번인데 발급해요. 이 발급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라도 뭐 저기 실무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발급에 대한 건 납세자가 할 게 아니고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 정부가 하는 걸 저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에서 발급에 대한 건 크게 의미를 안 가져도 돼요. 그래서 요 1번이 정답이 되죠. 1번 됐고. 자, 79번으로 갑니다. 자, 79번은 종합부동산세 문제인데 난이도 상 정도 됩니다. 자, 79번. 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봐라.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걸 모두 골라봐라. 그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세 가지예요. 토지,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럼 골라보죠. 첫째. 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서 사용하는 차고. 이 무슨 과세?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두 번째.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 명의예요. 자, 지분비를 똑같대요. 되는 1세대 1주택이고요. 공시가격 10억입니다. 안 내죠. 물론 1주택이면 9억 초과 되면 세금 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부부 공동 소유입니다. 지분이 50대 50이에요. 그럼 10억이 50대 50이면 5억이에요. 5억. 5억이면 세금 낼 일이 없지요. 세 번째. 공장 건축물 건물 대상 없어요. 네 번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입니다. 재산세상 뭡니까 이거? 분리과세 대상 토지. 얘도 해당이 없죠. 얘밖에 없네요. 해당 안 되는 게 니은, 디귿, 닐 이렇게 세 가지. 정답이 5번이에요. 그죠?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가지에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그럼 결국 얘는 저희가 재산세에서 토지의 구분 배웠죠. 그 문제를 재산세에서 안 내고 결국 어디 종합부동산세에서 옮겨낸 거예요. 옮겨낸 거여서 이 내용도 좀 더 어려웠고요. 자, 이제 마지막 80번으로 갑니다. 자, 80번도 난이도 한 중 정도 되는 문제인데요. 자,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아닌 걸 모두 골라봐라.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겁니다. 아닌 거. 즉 결국은 이제 어찌 보면 틀린 거 골라봐라 이건데, 기억번 5월 30일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이 매매가 돼서 잔금을 수령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이 됐으면은 누가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이 되죠. 매수인. 틀렸네. 왜? 항상 6월 1일 기점 아닙니까? 근데 이 전날 이 매매가 끝났어요. 매매가 끝났으면 누가 세금 내요? 매수인. 양수인이 내요. 매수인이 세금을 내겠죠. 두 번째. 자, 공유물에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공유 토지의 지분권자가 세금 낸대요. 맞죠? 왜? 등기는 관계없어요. 공유물은 항상 저희가 세법은 사실주의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에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항상 각자의 지분권자가 각자의 지분만큼 내겠죠. 세 번째, 신탁법에 따라서 위탁지별로 구분되어 수탁제명으로 등기되어 누가 냅니까? 그 위탁자가 아니고 누가 내요? 수탁자가 내요. 수탁자가 세금을 내죠. 누가요? 수탁자가.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뭐를 정했다? 채비지로 정했어요. 그럼 제가 누가 내요? 그죠? 사업 시행자가 내죠. 사업 시행자. 그럼 얘도 틀렸네. 그럼 틀린 게 세 개예요. 기역, 디귿, 닐. 세 개. 기역, 닐. 4번이죠.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10월 24일 날 시행된 저희 시험 문제 이제 해설 강의를 해봤는데요. 해설 강의를 하는 저로서도 참 글쎄 문제가 좀 더 접근하기 쉬웠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또 이 문제를 출제한 제 출제위원들도 상당히 좀 애쓴 어떻게 하면 좀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어찌 보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런 범위 내에서 낼 수 있을까 상당히 좀 노력한 흔적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일단 뭐 기쁜 것도 있겠고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겠지만 일단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고요. 좀 당분간 좀 쉬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잠깐 좀 자신을 좀 되돌아 보시고요. 보시고 또 향후에 합격이 돼서 어떤 뭐 사회에 나가서 이 현업을 하시게 되면 또 열심히 또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금에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세금에 관련된 궁금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아주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고돈밤 한번 가지시고요. 꼭 앞으로도 좋은 일만 계속 발생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